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만을 쫓아가는 한서준입니다. 자, 다날의 주가가 요즘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수상해요. 정말 수상합니다. 일단 거래량도 절대적인 이런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나오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한 번씩 쏘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이 안에서, 이 지지 구간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날이 굉장히 수상하다. 조만간 뭔가 일을 내도 한번 크게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테마성이죠. 테마성.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법제화가 좀 규제가 법제화가 좀 나오면서 이 테마를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이게 또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날의 특징주죠. 특징주 뉴스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뭐예요? 11월이죠. 11월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이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다날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퍼포먼스는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거죠. 확실하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 굉장히 견고하게 지지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고 또 강조드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할 지금 구간에서 계속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논의 중이긴 하지만은 뭐예요? 점점 그 의견들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소식이 하나 나와 줬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에요. 일본에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법제화시켰다라는 사실. 일본은요, 현금 사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금 사용률이 높다라는 것은 가상자산 결제라든가 혹은 디지털 결제라든가 온라인 결제 이런 것들, 이런 비중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본이 지금 아시아 최초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켰어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여전히 법적 근거 마련 단계에 머무는 사이에 일본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발행하며 디지털 결제 패러다임 전환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엔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자, JPYC입니다, 여러분들. 이 JPYC가 지난 27일 일본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식적으로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한 셈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와 달러, 엔화 등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의 일종이죠.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변동성이 높은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테더는 얼마다? 바로 1달러다. 네, 1달러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보면은 이번에 지금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죠. 탄생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갖췄기 때문이죠. 6월에 일본에서 시행됐던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과하면서 이런 규제의 명확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를 배경으로 지금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한 거죠. 이 같은 소식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만 지금 반복 중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바 현금 왕국으로 불리면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이 더뎠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는 거죠. 결국 일본은요,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제도 안에서 허용을 할 것인가, 이걸 택한 거예요. 이건요, 디지털 결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일본에 뛰어들었다라는 신호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뭐랄까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 좀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속도에 있어서는 좀 더딜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자,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결제나 무역 금융 수단 등으로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시아 내에서 통화 경쟁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죠. 이웃 나라는 일본마저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시급한 상황이긴 하죠.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좀 더 이런 논의에 있어서 또 법제화에 있어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일본은요,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일본에 있는 메가뱅크도 예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대 메가뱅크라고 하죠. 일본의 3대 메가뱅크는 규격을 통일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주요 은행권들이 서로 합심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뭐 KB국민, 뭐 신한, 우리농협, IBK 기업, 뭐 수협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이 모여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한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었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금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일본이 나선 것은요, 미국 주도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일본 내에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역시나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해서 제도권 안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다르게 원화나 뭐 엔화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용처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결국 핵심은요, 자금 세탁이라든가 혹은 뭐 탈세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은행 중심의 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분위기죠. 이런 부분의 쟁점만 좁혀지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경화는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개별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이 단알 역시나 빛을 발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조만간이에요. 머지 않았어요. 빠르면 11월이고요. 늦어도 내년 초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초.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는 정말로 집중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보통 이렇게 심지어 그 폭도 굉장히 뭐예요? 좁죠. 좁은 이 폭 내에서 이렇게 숨고르고 있다. 심상치 않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숨고르는 구간. 지금 어떻게 보면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발톱을. 예를 들어서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습니까? 사냥을 할 때. 기회를 엿보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뭐 풀숲 같은 데 뭐 숨어 갖고 조용히 지켜본다라든가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한 지금의 준비 기간이다. 그러니까 다날은 앞으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장주이자 핵심주가 바로 다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비덱스. 비덱스는 부산 지역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스타트업이죠. 그럼 비덱스가 지금 서클과 손을 잡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요, 이 소식이 과연 다날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다날의 움직임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소식에 따른 다날의 핵심 영향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물량을 쓸어 담아야 되는가, 아니면 좀 스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날 앞으로의 이런 전망,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이 점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날의 움직임 궁금하신 분들 당연히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겠죠. 다날에 대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매일매일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이렇게 제가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채널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세요. MD바이스 언제입니까? 20시간 전, 그쵸? 어제죠. 어제 이렇게 MD바이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분석해드렸고, SSD 수요 폭발 속에서 신고가를 또 찍는다, 지금이 또 진짜 기회다, 최대한 쓸어 담아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정확하게 출발하기 시작했죠. 장중 1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일 단타 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10%가량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이제는 이거 MD바이스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도 다날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알으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또 종목을 드리고 있죠.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하루 최대 3개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날짜 10월 29일 확인되실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3개의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이 났을 때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원픽 종목, 제가 대창 솔루션을 추천해 드렸어요. 최근 액면 병합에 따른 그런 흐름들,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늘 29일 그쵸? 오후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두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까지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무려 몇 퍼센트요? 22%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 역시나 20%가량 수익을 최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었던 게 에이스테크예요. 에이스테크. 왜입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신 장비주로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무려 상한가까지 불기둥 쏘아 올리면서 꽉 잠궈냈습니다. 수익률만 따지면 무려 10%가량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키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분명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보시면 현대차그룹이 지금 어때요? 로봇 플랫폼 전시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T로보틱스도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얼마나? 21%나 급등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0%가량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원픽 종목들은 정말 꾸준히 확실한 종목들로만 드린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제 날짜 28일 그죠? ICTK, 로보스타, 그리고 한빛레이저 이렇게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한빛레이저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ICTK 또한 단일 공급 계약 소식까지 뜨면서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꾸준한 종목들로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신 거예요. 심지어 지금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입장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도 두 분이 들어오셔서 392명이 들어와 계셨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395명. 오늘 또 3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지금 이분들이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이 원픽 종목들의 수익을 검증을 직접 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그런 확실한 텔레그램 채널이니 여러분들도 당연히 입장을 하셔야겠죠.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요,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도 확인이 가능한 링크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이 확실한데 일단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도 좋습니다. 일단 지켜보시면서 제 원픽 종목들의 수익들이 정말 확실한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직접 매매에 참여해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던 안 하시던 어차피 저는요 매일 이렇게 원픽 종목들 추천드릴 겁니다. 이미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매일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 원픽 종목들 꾸준히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수익을 챙겨 가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들어오셔서 손해볼 일은 없다. 오히려 꾸준한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원픽 채널, 텔레그램 채널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인 비덱스가 글로벌 핀테크 기업 서클과 손을 잡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KRW1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비덱스는 최근 서클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요. 그리고 서클이 새롭게 출시했던 레이어 1 블록체인, 자, 공개 테스트넷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비덱스는요, 이 공개 테스트넷의 네트워크에 공식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글로벌 디지털 경제와 연결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클이 진행하는 이 공개 테스트넷은요,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글로벌 결정 블록체인으로 비덱스의 참여는 한국형 규제 준수 모델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접목하는 그런 첫 시도로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KRW1을 이 공개 테스트넷에 배포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규제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관문을 열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소식이 지금 다날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날은 이제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이 있죠.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은 전자결제 또는 뭐 암호화폐 결제용 코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해당 시장을 다날이 선도해 왔었습니다. 만약에 비덱스의 규제 기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출시가 된다. 정부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실사용이 가능한 코인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페이코인보다 이 신뢰성 그리고 수용성을 갖춘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사실 다날 입장에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페이코인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거래량 또 결제 제휴 확대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 시장 점유율에서도 좀 더 뭐랄까 좀 경쟁이 되면서 뒤처질 수 있고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날이 예전에 빗썸에 대해서 좀 투자했던 그 이력이 있었습니다. 비덱스 같은 경우에도 빗썸과 또 관련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비덱스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라고 하면은 다날의 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비덱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이에요. 그리고 다날은요, 사실상 원래 기존에 뭐예요? 이 결제, 가상자산 이 결제 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 둘의 시너지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덱스의 스테이블코인을 다날의 가맹점 결제에 직접 연동을 한다라든가 페이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전환 구조를 구축한다라든가 뭐 이 부분은 다날이 이미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날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페이코인의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이 다날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관건은 우리나라 역시나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제화죠, 법제화. 그렇죠? 지금 논의 중인 것 중에 또 핵심이 되는 게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하느냐, 허용하느냐, 아니면 민간 기업, 자본 요건을 갖춘 이 민간 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게끔 허용하느냐, 이게 또 관건 중에 하나죠. 만약에 민간 기업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현재 추진 중인 다날의 이 사업 방향성, 뭐 발행부터 유통 그리고 이 결제까지 이 인프라를 모두 아우르는 스테이블 코인의 강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본 요건은요, 국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5억 원 혹은 뭐 50억 원 이렇게 좀 뭐 선택지를 두고 논의 중이죠. 여기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344억 원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은 2,876억 원으로 어떤 요건이 됐든 이 요건들은 이미 충족할 전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은행 중심의 그런 발행만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다날은요, 이 발행을 포기해야 되겠죠. 대신에 유통 그리고 결제, 특히 이 결제 시스템의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밀고 가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각각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다날 입장에서도 과거에 이 페이코인을 국내에서 유통시켰었지만은 법 규제 때문에 사실 어때요?
고배를 마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코인을 해외 중심으로 유통시키면서 성공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날은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고, 이미 규제 때문에 또 쓴맛을 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표권만 20개를 출원했던 거죠. 어떤 규제가 나오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추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20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날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나오고 있죠. 그 안에서 지금 다날은 계속해서 거래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죠. 조만간 터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 전야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보시면은 딱 뭐예요? 분기점이죠, 분기점. 분기점 위에서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 타점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적극적으로 매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쏘아 올리면서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때는 뭐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2,500원 이상 뚫고 가는 이 흐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15,000원 이상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 9,000원대. 9,000원 전후 가격이 우리는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대로서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날 여러분들 절대 걱정 마세요. 그냥 기대 품고 계속 꾸준히 지켜보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제가 매일매일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이와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을 시초가로 매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당일 급등이 나왔을 때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원픽 종목 대창솔루션, 그렇죠? 대창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 원픽 종목 에이스테크, 그리고 세 번째 티로틱스,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어요. 자 봅시다. 대창솔루션, 자 보시면은 분봉상 흐름을 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자 시초가 어디입니까? 시초가 여기죠. 여기서 잡으면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혹여나 늦게 진입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잡았다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먹는다라는 거죠. 에이스테크도 볼까요? 상한가 같습니다. 자 상한가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 어떻습니까? 시초가 여기서 잡아요. 좀 높게 잡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먹는다라는 거. 우리가 좀 늦게 좀 접근을 했다, 또 늦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도 어차피 상한가 들어갔는데 충분히 5%, 10% 수익은 챙겨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T로보틱스 보겠습니다. T로보틱스도 어때요? 분봉상 여기에요. 시초가, 그쵸? 시초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잡고 늦게 잡았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정말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픽 종목들의 수익들이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수익들을 항상 챙겨가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 중요한 건요, 큰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5%씩만 이렇게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해도 이 수익들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큰 목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는 여러분들 꾸준한 수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매일 챙겨가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통해서 급등주 원픽 채널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400명에 가까운 분들 지금 이미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면, 정말 안정적인 수익들로 걱정 없이 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무조건 들어오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